일하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퇴사 후 다른 좋은 대안이 보였으니까 비트코인이랑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그러면 왜 이런 가치가 매겨졌는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디지털 쪼가리에. 근데 네, 시작합시다. 아, 약간 태우님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왕초보기 때문에. 제가 막 중간중간에 퀴즈 낼 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좀 잡다한 소리 하다가 음, 처음에 인트로 잡다한 말 좀 하다가 비트코인 이 역사, 뭐 음, 블록체인의 원리, 그리고 투자적 관점 이 순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들을 좀 잠깐 또 짚고 넘어갈 것 같고 마지막엔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어떤 영상들을 정리한 뭐 레퍼런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로. 아, 이거를 미리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PPT 만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되게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저 항상 본질충이잖아요. 본질이 중요하지 PPT는 뭔가 겉면이니까 그냥 음, 대충 만들었습니다. 막 배치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요게 시간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서 아 그리고 투자 추천 절대 아니니까 본인이 판단하에 꼭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공부한 이유를 좀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말할게요. 음, 이제 저도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입니다. 회사에 종속돼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데 하필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서 제 이 자사주를 받게 돼요. 음. 그래서 이 자사주를 받고 이제 주식을 처음으로 입문하게 됐으니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책이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비트코인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과 첫 만남을 하게 됐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유튜버가 말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공부를 해봤더니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해 뭔가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누구나 어떤 이상이 있는데, 음, 그 제가 잊혀졌던 이상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잘 되면은 그런 이상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음. 제가 음, 조금 뭐 이상한 소리지만 저 95년생인데 조금 이제 일하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의 이 부조리, 이 40시간은 의무적으로 일해야 되고 야근도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낀 나머지 어, 이제 어떤 다른 좋은 대안이 보였으니까 음, 비트코인이라는. 그래서 그냥 퇴사 후 전혀 이제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보자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쵸. 해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됐고 지금 공부 결과 굉장히 또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 아니, 아, 그러면 네네. 투자 공부를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주식이나 뭐 네. 정체적인 경제 공부를 먼저 하다가 우연히 네. 비트코인을 마주한 거죠. 아, 네. 여기서 뭔가 희망을 보셨다, 비트코인에서. 네. 이거는 이제 어그로용어로 제가 맨 처음에 일단 보여드리는 건데,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엄청난 가격으로 상승했었죠. 옛날 초기 가격에 비해서 거의 빵원으로 음.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옛날 자료죠. 지금 1억 5천 아, 정도 되는데, 고작 그죠. 6,500인 거니까. 지금 이게 무려 10년 이상 지속됐고, 가격이 물론 출렁이면 있었지만, 이 가격대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호모사피엔스. 그러면 왜 이런 가치가 매겨졌는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디지털 쪼가리에. 근데 많이들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위험하다는 일단 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이번 저의 PPT 세미나를 보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그냥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적어놨는데 일단 탈중앙화가 비트코인의 거의 뭐 본질적 키워드인 것 같아요. 탈중앙화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 앞에 암호가 붙은 거죠. 이 블록체인이 약간 암호학에서 쓰이는 네, 기술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탈중앙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탈중앙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화폐의 역사를. 왜냐하면 이 화폐의 역사가 결국 그 중앙의 부조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에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가져온 거고, 막 글자 하나하나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음, 뭐, 다들 어디서 주워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원시 시대에는 이렇게 돌덩이나 이런 조개 같은 걸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주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주화 시대, 동전의 시대. 동전의 시대가 왔을 때 금이나 뭐 다른 은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부조리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국가가 주와 순도를 낮춰서 유통량을 늘렸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동전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금 함유량을 계속 낮춰가면서 동전을 발행하는 거야. 그래야 국가 입장에선 좋죠. 금을 덜 사용하면서 금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그만큼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이게 동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태양님. 동전이 많아지면 동전의 가치가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건 이제 팽창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 음, 돈이 팽창하는 거죠. 돈의 양이 팽창한다. 화폐, 통화량이 팽창한다. 음, 그러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돈의 가치가 줄어들죠. 음. 상대적으로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물건들, 물값이나 짜장면 값들은 올라가죠. 음,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네. 아무튼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요. 이렇게 굳이 또 친절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네. 아무튼 이 주화 시대부터 벌써 이런 어떤 부조리가 있었고 이 대항해 시대 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유럽 열강들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막 금을 엄청나게 빼앗아 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와 그러면 유럽 애들은 진짜 부자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금을 다 뺏어 왔으니까. 네. 근데 막상 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해가지고 서민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경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경제라는 게 되게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건 약간 딴소리였고. 아무튼 이렇게 주화의 시대가 또 지나가서 음, 은행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음, 은행권이나 신용화폐도 나오고 대출 이자도 이제 나오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정부의 개입이 시작됐는데 여기 이제 거의 부조리의 맥시멈이 되는 시대죠. 은행 규제가 시작됐고 중앙은행이 탄생했는데 중앙은행이라는 게 결국 이 정부가 약간 개입한 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이제 부조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 때문에 이런 대안화폐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현재. 그 중 하나가 이 비트코인인 것이죠.